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긴급자금을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기관들이라면 지금 그런 근거 규정도 없고 그런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안전망 문제는 결국은 일반 은행은 위기 시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예금 보험 제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그런 어떤 공적 안정망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위험스러운 면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문서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니어스 액트에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지불 결제용 용도라고 하는 것을 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페이먼트에 대한 용도로 쓰는 것이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지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죠. 근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데 왜 스테이블 코인은 왜 안 되냐? 뭐 이런 어떤 가장 원론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겉으로 보게 되면 둘 다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거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는 단순한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그 화폐에 대한 성격, 금융 안정성,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의 체계하고도 연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이건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의 어떤 그 성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갑론을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보죠. 교수님, 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이 이렇게 큰 논쟁이 되는 건가요?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데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구조죠. 그래서 은행 예금하고 아주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쟁점은 그 수익 배분 그 자체가 아니고 금융 시스템하고 통화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금융 자산으로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과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은행 예금하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거하고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것이, 은행은 결국은 금융기관이죠. 은행의 기본적인 그 수익 구조가 예금의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서 그 마진을 먹는 구조이거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1달러를 받으면 1달러 상당의 어떤 준비 자산을 보유를 해야 돼요. 리저브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이자를 지급하려면 이 준비 자산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운용을 해야 되는, 거기에 경쟁이 생기게 되면 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리스크 구조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준비 자산이 국채라면 안전하지 않나요? 안전하죠. 준비 자산이 국채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발행한 그 채권, 미국 같으면 미국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게 안전한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간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뭐 일시적으로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그 시점하고 모든 자산이 그 만기가 거기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은 조금 있는 것이죠. 디지털 환경이 왜 위험을 더 키우나요? 디지털 환경의 그 어떤 특징이 뭡니까? 스피드예요.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 찾다 보면 앞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또 기다리고, 지금 어떡하죠? 인터넷 뱅킹을 하잖아요. 집에서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바일을 하잖아요. 그죠? 모바일로 뭐 토스나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환경에 비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뱅크런 같은 게 생겨도 예전의 뱅크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왜 위험을 키우냐 하면, 공포가 확산되었을 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빛처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기존의 금융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면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게 되면 그 US 달러를 맡겼는데 외화 예금의 이자를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유사해지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이 은행과 같은 정도의 자본 규제나 유동성 규제를 받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기능을 한다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뭐 51% 이상을 은행이 가지고 이런 거에 또 반대하잖아요. 그 반대한 이유는 뭐였어요? 혁신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죠? 은행이 생각하는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 구조와 다른 어떤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어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만 없다면 그런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것이 혁신은 되게 빠를 텐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중앙은행 안전망 문제는 무엇인가요? 중앙은행의 안전망 문제는 금융기관으로 이제 우리가 취급받는 그런 기관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에서 실제로는 긴급 자금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긴급 자금을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기관들이라면 지금 그런 근거 규정도 없고 그런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안전망 문제는 결국은 일반 은행은 위기 시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예금 보험 제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그런 어떤 공적 안전망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위험스러운 면이죠.